9월 말 추석 이후 전망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추석 이후에는 매년 비수기가 돌아왔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부 중단이 되고요. 상반기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일부 핵심 지역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으로 거래량은 상반기만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 특히 아파트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8월달까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금액을 살펴보시면 3월달 2조 3천억 정도였던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7조 원까지 급증을 했죠. 이렇게 급증을 한 제일 큰 원인은 올해 2월달부터 적용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DSR을 비켜가는 만기 50년짜리 상품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 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도 없애기로 했고요. 일시적 2주택자도 제한을 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아파트 랩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9월 27일부터 지급이 중단이 됐고요. 남은 거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안 좋은 곳에 10평대와 20평대 초반만 일부 가능할 것 같고요. 경기도에도 당연히 핵심지 아파트는 6억 원 이하가 많지는 않죠. 결국은 경기도도 하급지 도시들 일부만 남아있을 것 같고요. 지방 광역시 핵심지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고요. 광역시의 중급지나 하급지 아니면 지방 소도시에서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 5인이 보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대도시 모두 상승 전환을 예상한다. 전세값 회복 속도가 빨라서 작년 크게 떨어진 만큼 올해는 오를 수 있다. 내년 아파트 가격은 약 보합세가 될 것 같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만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고금리, 고유가, 중국 경제 상황 변수로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제가 앞서 봤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9월 말 추석 이후 전망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추석 이후에는 매년 비수기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부 중단이 되고요. 상반기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일부 핵심 지역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으로 거래량은 상반기만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10월달, 11월달, 12월달 4분기죠. 잠시 소강 상태 이후 내년 1월달부터 3월달 봄학기 이사 시즌 때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제 예상은 틀릴 수도 있으니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거래량인데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도까지는 거래량이 8만 건 정도로 적었고요. 14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 16만 건으로 역대급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비해 무려 10만 건이나 줄어든 6만 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적죠. 그리고 2023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거래량을 보시면 5만 건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남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래량이 얼만큼 증가를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추석 이후 부동산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4분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부 줄어들고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가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다시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5개 광역시와 나머지 도 지역들 전체 거래량을 더한 수치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저조한 반면 지방 아파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죠. 일단 제일 큰 원인은 2008년도 들어왔던 이명박 정부 때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다 없애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많이 상승했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아파트들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부 회복을 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쪼다 보니까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617과 710 대책입니다. 전국을 거의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었고 그리고 취득세를 중과를 했고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예외로 뒀죠. 이때 이후 거래량이 폭발했던 제일 큰 원인은 취득세 중과로 좋은 아파트들은 자녀들 세대 분리 등으로 일부 거래를 했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형 아파트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분양권들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했죠. 2020년도와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사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모든 대출을 다 끌어와서 거래를 많이 했던 시기죠. 결국은 20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세금적인 부분을 완화하고 미국에서 금리까지 아주 많이 올리면서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은 취득세 중과 완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 취득세 중과가 안 풀린다면 좋은 거 한두 개만 매수하거나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많이 늘 수가 없고요. 산다 하더라도 비싼 거 좋은 거 신축 위주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 때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면 투기 자본들은 결국은 가성비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금이 5억에서 10억 이상 들은 서울보다는 몇 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더 많겠죠? 아니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거나 그런 지역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취득세 중과가 올해 하반기 때 현실적으로 완화가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죠? 추석 직전에 발표났던 공급정책 같은 경우도 원희룡 장관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세금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론을 다시 얘기해드리면 거래 자체가 많이 늘 수가 없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비싼 거 좋은 거 신축 위주로만 일부 가격이 상승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